네, 2교시입니다. 2교시는 이제 역학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역학조사 많이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통계를 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자, 역학이란 것은 epidemiology라고 합니다. epi는 이제 그 의학용어에서 배웠듯이 위란 뜻이고, dem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로지는 학문이란 뜻이죠. 즉, 인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바로 역학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피데믹 그리고 팬데믹은 뭐예요? 팬은 전체 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팬데믹이라는 말이 전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 사이에 전체 사람에게 퍼진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배울 내용은 역학의 정의, 역할, 역학의 요인이 뭔가, 그 다음에 측정 단위는 뭐고, 타당도와 신뢰도, 그리고 질병 발생의 위험도, 역학 통계에 대한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 역학과 기초의학, 임상의학, 역학의 차이점은 뭔가? 기초의학이라는 것은 너무 쉽죠. 그냥 신체의 구조, 기능, 뭐 병변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러면 해부 생리 뭐 이런 거죠. 근데 임상의학이라는 것은 환자 개인이 대상이면서요, 진단과 치료라는 거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내과, 외과, 부인과, 안과 이런 식으로 임상의학이 나눠지게 되고요. 역학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인간 집단이라는 겁니다. 인간 집단이 바로 대상이고요. 질병과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역학의 정의 우리 책의 3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골든이 뭐라고 정리를 했냐면 유행병을 연구하는 학문 맞죠? 그리고 의학적, 생태학적으로 보건학적 진단학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앤더슨은 모든 질병의 발생을 연구하는 학문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전염병역이고요. 배울학이에요. 그래서 전염병을 배우는 학문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돌림병이 발생해서 전염하고 끝나는 조건을 밝히고 그다음에 돌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의학의 한 분과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일단은요. 우리 책에 나온 것만 이제 일단 정리해드리면 역학의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첫 번째 인간 집단이라는 게 대상이고요. 그리고 질병의 빈도를 측정하고 질병이 분포를 파악하고 질병의 결정 요인을 탐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학의 역할은 뭐냐면 당연히 이 코로나가 왜 발생했어? 그리고 그 유행도 감시하고 또 그게 자연사죠. 질병 발생 자연사 5단계 기억나죠? 그리고 분양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 자료로도 제공을 하는 거죠. 자, 한번 37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역학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환자의 진단, 그리고 유행 확인, 유행 자료의 수집과 분석, 당연하죠. 가설의 설정과 검증, 그리고 예방대책 수립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 발생의 역학적 요인은요, 세 가지의 그 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삼각형 모형설이라고 해서 이제 골든의 이제 지렛대 이론인데요. 이 환경적 요인이 바로 이 그러니까 질병의 그 3요인은 뭐예요? 바로 환경, 숙주, 병인이잖아요. 그 중에서 이 지렛대 요인, 즉, 이 환경 요인이 만약에 병인 요인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땐 질병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요런 게 설명한 것이 바로 삼각형 모형설. 즉, 병인적 인자, 숙주적 인자, 환경적 인자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 것이 수레바퀴형입니다. 수레바퀴형은요, 숙주 요인과 환경 요인 사이에 이 상호 관계를 이제 강조를 했죠. 즉, 이 숙주 요인이요, 안으로는 바로 유전적으로, 그리고 바깥으로는 생물학적, 사회적, 그다음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즉 질병 발생 요인이 인간의 숙주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또는 안에서는 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질병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죠. 네,
요게 많이 쓰이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현재에서는 이제 거미줄 또는 원인망 모형설이라고 해서 아니야. 다원적 요인이 이제 먼저 선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선행 요인들끼리 또 연결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상호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수많은 요인들이 서로 얽히고 얽혀서 복잡한 작용 경로를 통해서 형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미줄과 그다음 수레바퀴형의 차이점은 이제 단지 이 수레바퀴는 환경과 숙주 사이에 어떤 그 상호적 관계만 주로 강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거미줄은 이제 맥마운이 얘기했는데 더 많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라는 겁니다. 네, 이 부분은 페이지 42페이지는요, 사실은 이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역학조사에서 이 질병이 발생하는 빈도를 어떤 값으로 나타낼 것인가 이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렵지는 않아요. 그냥 단위는 이제 레이트, 뭐 예를 들어서 발생률, 기간 유병률, 조면률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B, 그러니까 뭐 A 대 B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비율, 즉 몇 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단위 그거에 대한 설명이라서 그리 어렵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이거를 이 측정값들의 어떤 타당도와 신뢰도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타당도와 신뢰도를 늘 구분하는 거는요. 우리 타당도, validity라는 것은 정확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문에서도 계속 쓰이는 거라서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차피 역학은 논문이에요. 자, 일단 타당도라는 것은 얼마나 정확한가예요. 그래서 그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즉 양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민감도고요. 음성으로 판정하는 것이 스페시피티, 특이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위양성도라 그래가지고 질병이 없는데 양성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위음성도라 그래서 질병이 있는데 없다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제 요거를 나타내는 것이 타당도가 높다라는 것은 어때요? 민감도나 특이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신뢰도는 reliability라고 하는데요. reliability, 신뢰도라는 것은 정밀하, 얼마나 정밀하냐. 즉, 내가 측정하든 다른 사람이 측정하든 그 값이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논문에서도 이 신뢰도를 본다는 것은 뭐냐면 치료사 1이 실험을 하든 치료사 2가 실험을 하든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무작위 오차로 이제 얼마만큼 신뢰도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편견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의 미숙, 측정 도구의 불확실, 그다음 측정 환경 또는 분산 계수가 따라서 이제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작위 오차가 조금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바로 요 이제 44페이지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타당도는 이제 제가 V로 할게요. 그 다음에 신뢰도는 R로 그 앞에 첫 글자를 떠서 말을 할게요. 타당도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확성입니다. 그래서 제 왼쪽 위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위에만 이렇게 두루룩 이게 점이 표시되어 있죠. 이 말이 뭐냐면은 그 타당도도 없고 신뢰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또 그 네가 측정하든 내가 측정하든 상관없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결과고요. 자, 오른쪽 위에 거 두 번째 거 보시면은 이게 막 퍼져 있죠. 이거는 일관성만 없죠. 일단 결과값은 골고루 다 나와 있지만 지금 타겟을 중심으로 해서 결과값은 그 골고루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일관성이 없죠. 이랬다 저랬다니까. 그래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 신뢰도는 없지만 타당도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성이 그런데 이제 밑에 보시게 되면은 한 곳에만 모여 있잖아요. 지금 오른쪽 위에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이거는요. 신뢰도만 있고 즉 정밀하기만 하고 내가 측정하든 네가 측정하든 값은 똑같이 나왔어요. 하지만은 이게 정말 과연 정확할까 하는 이제 타당도는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중심에 모인
타당성도 좋고 신뢰도도 높다라는 게 중심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요거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시험 문제 계속 나오거든요. 자, 첫 번째 뭐냐면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는 항상 높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정확성이 높다라는 것은 이제 정밀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 타당도가 즉 정확성이 낮다라고 해서 이 정밀성이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즉 정밀하게 내가 측정하든 네가 측정하든 상관없이 결과값이 좋다라고 해도 정확성의 그렇다고 해서 정확성이 다 높은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뢰도가 낮으면 항상 타당도가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측정하든 네가 측정하든 그 결과값이 다 다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정확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거는 항상 같은 말이에요. 하지만은 타당도, 즉 정확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신뢰도라는 것은 비대칭인 관계예요. 즉 신뢰도는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도 높다고 반드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즉 신뢰성이 없어도 타당성이 있다. 즉 내가 측정하든 네가 측정하든 값은 다르다고 해도 이 정확하게 나올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대한 게 가장 많은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병 발생의 위험도 측정은 뭐 45페이지인데 이거는 이제 비교 위험도 또는 상대 위험도 또는 상대 위험도와 그 다음에 귀속 또는 기여 위험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그 내용만 이해하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위험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으로 질병 발생 요인에 의한 발병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귀속이라는 것은 또는 기여라는 것은 위험 요인에 폭로 발생한 거에 비폭로 발생을 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발병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있고요. 이제 역학조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조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이 부분은요. 46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역학조사를 하는 방법에는요. 5가지가 있어요. 뭐 기술 역학, 분석 역학, 실험 역학, 이론 역학, 작전 역학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연구 방법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이제 실험적인 방법과 관찰적인 방법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 관찰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술 역학과 분석이 해당하게 되고요. 분석 역학은 다시 이제 단면적인 연구, 환자 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로 나누고요. 그리고 실험 방법에는 지역사회 실험과 임상 실험으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관찰 방법에서 기술 역학과 분석 역학 2가지로 나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1단계 역학이 바로 이 기술 역학이다라는 겁니다. 기술 역학이라는 것은 그냥 서술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질병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발생했더라라고 통계 끝내는 게 바로 서술해 놓는 게 바로 기술 역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역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그렇다면 이때 이 기술 역학은 가설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이 가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기술 분석 역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설정해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2단계 역학이라는 겁니다. 이 2단계 역학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제 단면적 환자 대조군 코호트가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가설을 로 해서 뭐 이 질병이 예를 들면 담배가 그 폐암의 원인이 되더라라는 그 가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실험을 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 바로 실험적 방법에 있는 그 이론 역학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3단계 역학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선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기술 역학, 분석 역학, 실험 역학 이게 3단계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요. 이제 이 기술 역학은 48페이지 보시게 되면 나열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나열하는 것은 바로 who, when, where, what이죠. 이게 대해서 나열을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변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적 변수, 뭐 지역적 변수, 즉 뭐 풍토병 한 곳에서 질병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풍토병이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인구가 많아져. 그 풍토병에 걸린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그거를 유행병이라고 합니다. 에피데믹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에피데믹이 점점 전염해서 이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옮기고 다른 지역까지 쭉 옮겨지는 것을 범지역, 즉 팬데믹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 유행 중에서도 산발적으로만 딱딱딱딱 일어나는 것들로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변수,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적인 변수가 있더라는 거죠. 시간적인 변수라는 것은 뭐 10년 주기로 해서 추세 변화를 본다거나 2 내지 4년 주기로 해서 순환 변화 또는 주기 변화를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년 주기로 보는 것, 즉 계절적 변화죠. 그래서 계절적 변화를 일어나서 이제 변수가 있고요. 그 불규칙한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메르스죠. 예.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거를 한 사람이 바로 존 스노우. 존 스노우의 콜레라의 연구가 바로 이 기술역학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위험 요인이 있고 없고 그리고 질병이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영국이잖아요. 영국의 그 라인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 곳에 콜레라가 창궐을 했는데 이쪽 지역에서 물 먹은 사람들만 질병이 발생하더라. 이걸 보여준 거예요. 네, 그게 바로 기술역학이라는 거. 근데 그 라인강의 물을 먹지 않는 사람은 질병이 걸리지 않았다. 콜레라가 걸리지 않았더라. 그래서 봐라. 이 콜레라는 바로 이 질병의 그 물로 전파가 되는 거더라. 라고 이렇게 역학 조사를 해줬죠. 물에 의해서 전파가 되더라는 역학 조사를 해준 게 바로 이 존 스노우죠. 이 사람은 바로 그냥 기술역학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역학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설이에요. 가설을 설정해서 나타내는 건데 거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단면 연구라는 게 뭐냐면 그냥 설문지를 슉 돌려요. 그래서 유병률 연구조사에 쓰이는 거거든요.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그 병이 있냐 없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핀 거예요. 그래서 담배가 이제 폐암에 어떤 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 규명이 아니라 그냥 이 연관성만 규명을 해주는 거예요. 연관성. 그래 이 폐암은 바로 이 뭐지? 이 담배하고 연관이 있더라. 그까지만 규명해 주는 것이 단면 연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단면 연구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간, 경비, 노력이 좀 적고 그리고 일반화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과거 병력을 들어보고 하는 거라서 가능한 거죠, 그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환자 대조군 연구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을 후향적 또는 기왕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설문지를 돌리고 가설 설정 후에 이제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게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발가 힐이라는 이제 사람이 흡연과 이제 폐암에 대한 관계를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쪽에 있을 거다라고 가설을 세웠는데, 이 흡연이 폐암과 관계가 있을 거라는 가설을 세웠었는데, 그럼 너, 입증해봐.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울과 힐이, 그 생명보험회사에 그 걸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10년 전에 자료를 받았던 거예요. 있어? 그랬더니 이때. 그래서 그걸 봤더니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딱 나눠봤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폐암이 걸린 사람이 보니까는 거의 대부분이 10년 전에 흡연의 경력이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보험회사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증명을 해줬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이제 환자 대조군 실험을 처음으로 실시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달가 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양적으로 하기 때문에 좋긴 한데 이제 단지 안 좋은 점은 단점은 뭐냐면 내가 그것 때문에 맞나 안 맞나 하는 약간 그 환자의 어떤 그 기억력을 회상하기 때문에 조금 신뢰도가 좀 낮죠. 예. 그렇지만은 이제 희귀성이라든가 만성 질환은 굉장히 조사하기가 편하죠. 그다음 세 번째 코호트 연구가 있어요. 이 코호트 연구는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해 지금은. 그래서 대종군과 실험군이 증상이
발휘될 때까지 노출을 시켜 놓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궁 경부암이라고 쳐요. 자궁 경부암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 아주 그 유흥업소 여자들하고 수녀님들,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병이 없어요. 그쵸? 그치만 이제 10년 후를 계속 추적을 하는 거야. 그래서 10년 후 때 딱 추적을 했더니 이제 자궁암이 이제 걸릴 때까지 이제 기다린 거죠. 그래서 봤더니 확실히 그 유흥업소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이런 자궁경부암에 더 많이 걸리더라라는 게 이제 이게 찾아내죠. 이런 경우에 이제 코호트 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전향적인 연구라고 하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라고 하는데 단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중도의 탈락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망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뭐 그 10년 동안만 조사한다 그러면 10년 동안 하다가 뭐 사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도에 이제 탈락이 되기 때문에 빼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후양적 코호트 연구를 많이 해요. 이거는 이제 과거 기록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 코호트 연구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단면 연구를 더 이제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봤을 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거에 어떤 그 환자의 뭐 질환이 있었냐 없었냐를 대조하는 게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확인을 통해서 원인을 추론하는 것이 바로 환자 대조군 그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향적인 현재에서부터 전환적 코트라는 것은 현재부터 앞으로 쭉 추적하는 거예요. 10년이든 20년이든. 그렇죠? 그래서 미래 상태 확인 후에 이제 결과를 추론하는 수 있는 거고요. 후향적이라는 것은요. 후향적 코트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원인이 있어 가지고 현재 지금 발휘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어떤 노출군하고 비노출군을 확인을 해서 현재 상태를 확인 후에 결론을 추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역학으로서 실험 역학이 있는데 이거는요, 이제 아까 가설을 설정했다면 이제 가설을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실험과 임상 실험이 있죠.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이 아마 그 임상에서도 논문을 쓰실 때 요새 보통 실험할 때 이렇게 해요. 단일 맹검, 이중 맹검, 삼중 맹검, 이약 투약법 이 네 가지를 쓰게 돼 있거든요. 우리 책에는 지금 삼중 맹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너무 간단해요. 단일 맹검이라는 것은요. 실험하고 대조군이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대상자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실험군이 될지 대조군이 될지는 모르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중 맹검이라는 것은요. 조금 더 신뢰성이 높죠. 왜냐면 단일 맹검일 경우에는 약간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뭐 결과치를 조금 더 좋은 값으로 낼 수도 있지만 이중 맹검일 경우에는 좀 신뢰성이 높죠. 왜냐면 대상자도 이 사람이 실험군인지 대조군인지 몰라. 그리고 실험자도 내가 대상자 이 사람이 실험군이 대조군인지 전혀 몰라. 그런 경우에 삼중 맹검이라는 것은 통계를 돌리는 사람까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 그래서 위약투약법인데요. 이거는 실제로는 그냥 아무런 질병 치료에 아무 효과가 없는 비타민을 주더라도 아니 그냥 맹물을 주더라도 이게 너 두통에 좋은 약이야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믿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용하는 것이 바로 위약투약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실험할 때 대조군하고 실험군 할 때 실험군한테는 진짜 실험약을 주고요. 그 다음 대조군한테 이 플라시보 약을 줘요. 이거는 너의 두통을 좋아지게 할 거야 라는 그런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요. 실제적으로는 주지는 않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플라시보 효과를 이용한 게 바로 위약투약법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골드버그가 이제 펠라그라라는 거를 이제 왜 생기는지에 대한 역학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 펠라그라는요, 야채를 먹지 않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골드버그가 그럴 때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차피 죄수가 있는데 이 사형수들이 있는데 어차피 죽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 내가 실험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펠라그라를 주입을 하고 자기가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펠라그라가 나와버린 거야.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야채를 먹였더니 이 12명이 죽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채 먹으니까 이 펠라그라가 괜찮아졌잖아 라는 게 조사를 한 게 역학을 해준 거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실험 역학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외에 이제 뭐 이론 역학, 작전 역학 이렇게 우리 책에는 더 나와 있는데요. 이론 역학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제 3단계 역학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단계 역학이 실험 역학이잖아요. 그 실험 역학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금방 배웠듯이 임상 역학과 그다음에 그 지역 사회 그 역학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론 역학이라는 것은요. 그 질병 발생 형태와 유행 현상을 수리적으로 분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시간적 현상, 그다음 지리적 현상, 생물학적 현상, 사회적 현상을 보고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시간적 현상으로서 뭐 추세 변화를 본다거나 순환 변화를 본다거나 계절 변화를 본다거나 뭐 교육식 변화를 본다거나 지리적으로는 뭐 기후대라든가 지형을 봤을 때 어떤 질병들이 어떤 기후대에 발생하고 어떤 지형에서 발생하는지 그거를 실험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 생물학적인 현상으로서는 뭐 숙주 특성 또는 생물 매개 특성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종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생물 매개라는 게 이제 그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어떤 동물의 어떤 매개죠. 그렇죠? 그런 거를 실험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현상, 즉, 뭐 농어촌이냐, 사회문화, 경제활동, 뭐 이런 거죠. 농촌과 어촌의 어떤 그거를 실험 역할,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문화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그런 역학을 해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작전 역학, operational 그 역학이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보건사업에 대한 평가 방법이죠. 그래서 뭐, 옴란이라는 사람이 이제 개발한 건데요. 뭐 보건 의료 서비스를 포함하는 지역, 사회 서비스의 운영에 관한 개통적 연구를 통한 서비스 향상이 목적이죠. 즉 예를 들어서 뭐 산업안전교육 실시 후에 전후 재발생률 조사를 통한 뭐 재해 예방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사업 안전을 교육을 시킨 그룹과 안 시킨 그룹의 어떤 그런 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56페이지 보시면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오차가 있겠죠. 그 통계를 돌리게 되면 오차를 내게 되는데, 사실 이 오차는 우리 통계 프로그램에 보면 다 세팅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찰 오차, 표본 오차, 비표본 오차,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관찰 오차라는 것은 조사자의 잘못된 관찰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말하는 거고요. 표본 오차라는 것은요. 개체의 특성에 따른 개체 변동 또는 편견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별이나 모집단을 전부 조사하지 못한 경우에 표본 자체에서 내가 지금 실험을 해야 되는 이 표본에서 생긴 오류 그리고 비표본 오차라는 것은 이거 빼고요. 조사자의 그러니까 이 집단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의 편견 또는 측정 단위의 통일성 기여 등 이제 표본과 관계없는 것을 비표본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퀴즈입니다. 퀴즈는요. 자, 첫 번째 이게 어떤 역학에 해당하는 것이지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체르노빌 원전 사고 시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 노출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코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코트는 코트인데 전향적인지 후향적인지 구분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노출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질병 발생과의 연관성 조사하여 노출되지 않은 일반인과 비교하는 연구는 뭘까요? 그거고요. 2번은 질병 발생 원인과 관련 있으리라 의심되는 요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한 후 기록하여서 질병 발생을 찾는다. 그다음 3번 임신 중 모성협용과 태아 저체중에 관한 연관성 연구에서 먼저 임산부의 흡연력 조사 후에 이제 출산했을 때의 그 저체중아 출생 여부 조사는 어떤 연구인가? 어떤 건지 대충 알겠죠? 4번
A중학교 30명 중 20명이 수학여행 후에 구토를 일으켜서 이제 식중독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적절한 역학 연구 방법은 뭘까요? 뭘까요? 예, 1번, 2번은 바로 후향적 코호트 연구가 해당하고요. 3번은 지금 내가 해서 앞으로 보는 거잖아.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바로 환자군 대조군 연구에 해당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